예, 바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서 숨지게 한 이 60대 아버지. 원래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아들을 쐈을까? 범죄심리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바로 전 부인이 이룬 그 사회적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그 상징적인 계승자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식이에요. 스파우스 리벤지 필리사이드라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복수 감정으로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 범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리셋 증후군.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죽이고 무엇을 이제 정리하는 그 정리의 대상은 자기의 자취가 되죠. 세간의 관심은 여전히 왜 아들을 쐈고 범행에 대한 동기에 대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김은배 팀장님. 범죄심리 전문가들에게는 비교적 비슷해요. 전 부인에 대한 열등감이 복수심으로 소중한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택한 것 같다. 이 얘기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상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내용을 보게 되면 20년 전에 이혼했던 그 전처가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무직인데다가 혼자 외톨이하게 살기 때문에 사실은 소외감, 자격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복수심이 시커먼 쌓여갔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유튜브에서 내가 사는 이유는 아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전체에 대한 복수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전체에 대한 커다란 복수가 아니겠느냐. 그 좌절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을 고를 때 아들하고 싸울 때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기를 제작해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하게 되면 그 고통, 그 전체의 고통이 있다. 전체한테 또 상처를 주고 어떤 자기심을 주기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또 제안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아들을 쏠 정도로 그렇게 사기가 나빴느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은 가끔은 다툼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심한 다툼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경제 공동체로서 아내하고 극심한 그 갈등이 있고 복수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도 살해할 수도 있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주하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범인들이 범행을 한 뒤에 범행 도구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숨기거나. 그런데 범행 동기인 사제권총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도 살해했어. 이미 벌어진 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전처도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제2의 3회 범행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추가 범행이요. 추가범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포자기 했는데 혼자 뭐하니까 아들 또 아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전체에게 고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라고 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은배 팀장의 분석을 좀 이어서 보면 허주연 변호사님, 아까 김 팀장께서 언급한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피의자의 전 부인, 유명 에스테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여성이 과거에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김 팀장 말씀하셨다시피 아들이 내 삶의 전부고 아들이 행복한 게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들이 지금 오늘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열등감, 복수심이 두 사람은 2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이번에 숨진 아들, 30대 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협업해서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피의자를 하여금 여러 감정을 들게 했다라는 게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 남성 내면의 범행 동기와 일치한다고 하면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전처의
분화 성공이 이 남성에게는 굉장히 도구로 작용해서 어떤 열등감을 자극했다라고 본다면 예. 그 분화 성공을 그대로 체화하고 함께 누리고 있는 전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범행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자리에는 손주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고 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만을 노렸다는 점에서 예. 그런 설명이 더 강화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남성이 이혼한 이후에도 전처가 사준 집에서 전처 명의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받았고 이것이 이 남성의 열등감을 더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집에 폭발물을 설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인화성 물질들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왜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시간대에는 이웃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 시간대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이 목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처 명의의 집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열등감을 자극하는 그 요소 자체로 예. 인식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 탄환을 구매한 것이 20년 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혼한 시점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탄환을 구매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범행은 상당히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20년 전에 탄환을 구매를 하면서 정말 자기만 죽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예.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이 내용. 그간 20년 동안의 과정을 뭐 이 세 명의 여러 사연과 관계를 이 그래픽 한 장으로 정리하기에는 뭐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내가 사는 이유는 아들을 잘 살게 하는 거다라는 과거 인터뷰. 열등감, 복수심 이런 것들이 소중한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등감, 복수심이 타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걸 알려면 경찰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해야 될 텐데요. 기은배 팀장님. 범행 동기는 물었더니 가정 불화. 아들과 불화? 그 질문은 넘어가. 심지어 질문은 넘어가길 바란다는 얘기와 함께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장 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불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영장 발부하는 데 지장이 없긴 한데 본인이 영장 실시 심사에 출석할 때에는 틀림없이 기자들이 와가거나 아니면 언론계에서 자기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영장 실시 심사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크지 않습니까? 구속 안 된다는 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구속될 거 내가 나가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신변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출석하고 불출석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런 거는 본인이 내가 신분을 노출하는 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한다면서도 범행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자기한테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범행은 숨길 수는 없거든요. 범행은 드러났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내 신변을 알려주기는 싫다. 이런 이중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영장의 심사에 출석을 거부한 것인데 어찌됐든 영장 심사에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서류를 가지고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항변해봤자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겠지만 제가 김해 팀장 말을 쭉 들어보니까 네네. 그것보다는 이제 언론 카메라에 본인이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적 부담도 컸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좀 더 합리적이겠네요.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범행 어차피 드러났지만 본인이 구태여 영장 실시 심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신변을 노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좀 더 이해가 가는 것이죠.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은 어제 정확히 어제 정오에 딱 되면 타이머 설정돼 있어서 폭발이 되게끔 경찰이 부랴부랴 가서 다 여기 뒤졌고 특공대 투입해서 다 제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주변 시민들이 다 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2차, 3차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머물렀던 집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내부에만 지금 인화성 물질과 폭발 가능한 어떤 물질들을 설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저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진술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일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모든 것을 끝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돌아올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전부인 명의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여기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고 예.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만약에 이 범행이 장기간 계획이 되어 온 것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남긴 메모라든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지금 발견되는 무기들도 있지만 이 집안에 있었던 어떤 다른 무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범행을 계획했다는 그런 정황들을 알려주는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집안에 넣어두고 완전히 없애버릴 목적으로 이 폭발물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아들을 사제총으로 쏜 것 자체만으로도 엽기적이고 충격적인데 실제로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이 폭발물 15개를 집안에서 끈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경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건 말고도요. 이 피의자는 검거 당시에 본인 차량에서 사제총기 혹은 산탄이 한 80여 발 정도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 브리핑도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뭐 추가로 뭐 열 몇 점이 발견된 게 아니라 총열이 그 11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20년 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처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정식으로 그 총기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에 대해서 판매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연락을 해서 그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범행에 요번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실탄 개수는 86발입니다. 그거는 진술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계속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는 쇠파이프 11개, 그러니까 뭐 경찰은 이걸 조악하다고 하지만 사제총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도구들이 있었고 실탄 86발이 추가로 발견이 됐다.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경찰의 추궁에 대해서 왜 아들을 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면서도 20년 전에 극단 선택을 목적으로 구매해서 보관했다. 이 실탄, 산탄 86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김은배 팀장님,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말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저 탄환 같은 경우는 한두 발이면 끝날 수가 있지만 86발, 89발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변명하는 것뿐이지 실탄 86발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86발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용할 충분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위해서 86발을 구매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20년 전에 이혼할 당시에 아마 그런 좌절감 때문에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했어야죠. 지금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 말은 자기에 대한 그 범행에 대한 변명일 뿐이지 저 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본인의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범행을 좀 약간이라도 약하게 하기 위한 변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영장실심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과거 본인이 이혼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불행해졌고 힘겨운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의 총이 발견됐는데도 이런 해명과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실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86발이라는 많은 실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보관했다는 얘기는 그거를 사용은 다 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실탄을 구매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이번 사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쏠 수 있냐는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다만 사제총, 산탄 이런 거 이렇게 쉽게 구매해서
아무리 렌터카라도 차에 싣고 다니고 혹은 본인이 우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규제나 혹은 관리 감독은 정말 어려운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총포도금 화양요법이 이야기 되면 관리 감독도 하고 규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까 말했지만 전번에 얘기했지만 온라인이나 유튜브 상에 총기를 제정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제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총기를 제작해서 차에 싣고 다니거나 소지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알다시피 인권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불시인 건물을 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사람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영장을 제시하시오 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좀 불시인 건물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불시인 건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 압수수색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총기를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찰에서 검문 검색을 해서 총기를 발견하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인터넷상에 잠깐 나오는 거는 그걸 다 규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걸 띄운다 하더라도 그걸 단속하는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벌써 캡처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저런 불법 총기류 아니면은 폭발물 등을 만드는 것이 많이 뜨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본인의 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참사로까지도 이어질 뻔했던 이 폭발물 설치, 아들 사제 총기 사건. 아마 내일이나 모레도 이 소식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위까지 짚어봤고요.